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를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기에서 무리뉴는 3백을 사용하는 전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뉴의 3백은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좌우 윙백을 높게 전진시켰다는 것인데요. 3백의 좌우 수비수들이 측면을 커버해주면서 윙백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맨유의 공격 상황에서 왼쪽 윙백인 루크쇼가 굉장히 높게 전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할 수 있었던 건 후방에서 수비수들의 커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윙백을 높게 올리는 것이 그리고 무리뉴가 사용한 3백의 또 다른 특징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한 포그바와 프레드 또한 굉장히 높게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맨유는 좌우 윙포워드가 없는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요. 좌우 윙포워드의 공백으로 전방에 기본적으로 공격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포그바와 프레드가 공격적으로 전진해서 공격 숫자를 늘려줬습니다. 따라서 맨유는 포그바와 프레드의 전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했고 두 선수를 공격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전개할 때 포그바와 프레드가 최전방에서 토트넘 수비의 빈 공간을 향해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프레드가 최전방에서 수비의 빈 공간을 향해 침투하는 모습인데 뛰어주면서 토트넘 수비의 틈을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포그바와 작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렇게 좌우 윙백과 중앙 미드필더를 높게 올린 맨유는 토트넘을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전방에 선수 숫자가 많다는 것을 활용해 전방 압박을 시도한 것인데요. 놀라웠던 것은 평소에 무리뉴의 축구와는 다르게 수비라인도 굉장히 높고 공격적으로 압박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맨유의 적극적인 전방 압박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실수를 계속해서 유발해냈고 전방에서 토트넘의 볼을 빼앗아내면서 좋은 득점 찬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토트넘의 볼을 빼앗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봐도 중앙 미드필더인 포그바와 프레드 그리고 윙백인 발렌시아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고 맨유가 강하게 압박하면서 볼을 빼앗아내는데요. 실수가 나오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맨유는 경기 초반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었는데요. 전반 35분이 지나도록 토트넘이 슈팅을 한 차례도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경기가 맨유의 흐름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맨유의 전방 압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앙 미드필더가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중원에 공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수비수로 출전한 에레라가 중원까지 자주 올라왔다는 것인데요. 에레라는 3백의 오른쪽 수비수로 출전했지만 팀이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는 과감하게 전진해서 중원 공간을 메워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역습을 시작할 때 에레라가 중앙 미드필더 지역으로 올라와서 중원 공간을 메워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도와주는 모습인데요. 한편 맨유의 3백이 가지는 또 다른 수비적인 특징은 선수들이 중앙에 밀집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맨유는 후방에서 수비 라인을 형성할 때 3명의 수비수와 3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전방에 위치한 링가드까지 후방으로 내려오면서 중앙에 빽빽한 수비 블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이렇게 선수들이 중앙에 밀집한 수비 전형을 만드는 것은 토트넘의 공격 루트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토트넘은 공격 상황에서 좌우 윙포워드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중앙에 4명의 공격수가 밀집한 공격 전형을 만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몰려있는 중앙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공격이 토트넘의 주된 공격 루트입니다. 따라서 맨유는 중앙에 몰려있는 토트넘 공격진에 대응해서 중앙에 밀집한 수비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밀집한 맨유의 수비 블록 사이에서 토트넘의 공격진들은 전반전 내내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명의 수비수와 3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링가드까지 내려오면서 중앙에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 공격진들 또한 중앙에 머무르면서 맨유의 수비 블록 안에 갇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맨유는 공격 상황에서는 전방 압박으로 수비 상황에서는 중앙에 밀집한 수비 형태로 전반전 내내 토트넘의 공격을 잘 방어해냈는데요. 그러나 토트넘은 후반전을 시작하자마자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가장 주요했던 건 중앙에 밀집해 있던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역시 중앙에 밀집해 있었던 맨유 수비 조직의 측면 공간을 공략했다는 것입니다. 중앙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 공간을 이용한 것인데요. 여기서 맨유 수비 조직이 아주 좋지 않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토트넘이 측면 공간을 활용하면서 맨유의 수비 진영으로 쇄도에 들어갈 때 맨유의 수비 간격이 넓게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맨유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내려오는 속도가 한 템포씩 늦어지면서 수비 라인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공격진은 이러한 틈을 활용해서 후반전 시작 10분 만에 2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포그바와 프레드가 맨유의 수비 앞공간을 전혀 메워주지 못하면서
토트넘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 장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맨유의 수비와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모우라가 자유로운 맨유가 2골을 실점한 이후에는 경기가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특히 마티치 대신 펠라이니가 들어오면서 맨유의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은 더욱 멀어졌는데요. 포그바와 프레드로 이어지는 맨유의 중원 라인이 공격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세 번째 실점까지 허용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맨유는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3백을 사용했습니다. 좌우 윙백과 중앙 미드필더들이 높게 전진하면서 전방에 많은 공격 숫자를 배치했고 이것은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이어졌는데요. 맨유의 전방 압박은 전반전 내내 성공을 거두면서 좋은 공격 찬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수비적으로도 전방 압박으로 인한 수비적인 허점을 에레라를 활용해 커버한다거나 중앙에 밀집한 수비 전형으로 토트넘의 공격을 잘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맨유의 경기 계획이 한순간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토트넘이 측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맨유의 수비 전형을 무너뜨렸고 여기서 맨유의 수비 간격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면서 3대0이라는 스코어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맨유의 3백에 대한 포체티노의 후반전 대응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결국 맨유는 시즌 초반 부진을 거듭하면서 토트넘전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 했지만 무리뉴의 전술 변화가 경기 초반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대0이란 큰 스코어 차이로 패배하면서 더 큰 부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대0이란 경기 결과만큼이나 맨유와 토트넘의 최근 분위기를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하네요. 오늘 전술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